자, 지금부터 우리 국어 교과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면상에 먼저 만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의실에서 만날 걸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국어 교과 교육론입니다. 이 강의에 대한 안내는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강의가 아니라 광주교대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재하고 조금 다른 교재에 나오는 강의 안내였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공지사항에 쓰긴 했는데 이런 책이에요. 국어 교육학 개론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외에 썼던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은 예전에 우리 국어 교과 교육론 시간에 강의 교재로 많이 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쓰느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부분, 제가 강의했던 이 앞부분, 그 1장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어교육학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도서관이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 게 뭔가? 오늘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국어 교과 교육은 교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 시간에 요약을 하고 그 교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교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어 교과 교육론 교재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지로 되어 있죠.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 개정 3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계획서를 썼는데 개정 3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초판도 있고 개정판도 있는데 그것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정 3판으로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써있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단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총 8분이 쓰셨는데 이 8분이 다 전국의 교대나 사대에 계신 여자 교수님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8분에 딱딱 같이 합심을 하셔서 총 이 교재는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교재를 썼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2개의 장씩 쓴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페이지를 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차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차례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본다면 이 교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이 1부입니다. 자, 1부 한번 제1장 제목만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손으로 따라해도 좋습니다. 자, 제1장 국어교육의 필요성. 자, 우리 제2장 국어과 교육과정. 물론 그 아래에 있는 절 제목까지도 알면 좋지만 지금은 큰 흐름상이니까 장 제목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3장 볼까요? 국어 교과서. 자, 4장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입니다. 자, 5장은 다음 페이지에 있죠? 5장은 제가 옆으로 가져왔는데 국어과 평가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1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억해 볼까요? 자, 1장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1장 제목. 네, 좋습니다. 2장 제목 교육과정. 3장 제목 교과서. 4장 제목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 5장 제목 평가. 자, 요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즉석에서 외워도 좋고요. 요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교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 또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을 이해하는 것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뒤에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전에 우리 한번 더 5장까지 읽겠죠? 하나의 새로운 학자 이름 한 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던 학자 이름입니다. 자,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랄프 타일러는 책을 썼는데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파란색으로 된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번역된 책을 볼 건 아닙니다. 3학년 되기 전에 2학년 2학기에 국어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라는 과목에 주로 쓰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사항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사항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 첫 번째 제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랄프 타일러는 교육과정 모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육 목표 설정하고 나면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죠? 잘 볼게요. 주제에 나오는 건데, 네, 맞죠. 학습 경험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나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 있네요. 다시 보면 학습 경험을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면 뭐냐면 학습 성과를 평가하라. 다시 네 개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기억할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나랑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또는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이 평가는 다시 피드백되어서 교육 목표 설정으로 간다는 이런 표가 됩니다. 이게 랄프 타일러의 가장 큰 모형이 됩니다. 자, 핵심 한번 해볼까요? 자,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그 다음에 성과 평가. 다시 한번 기억했죠? 자, 이거 기억했던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랄프 타일러 조금 아까 다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국가 교육과정의 제목을 다뤘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국어교육의 필요성, 국가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교사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 평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가 꼭 이 랄프 타일러의 모형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모형에 기대어서 어느 정도 교재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교육 목표 설정. 자, 교육 목표 설정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고가 교육의 필요성하고 관련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화면이 넘어가네요. 자, 쓰지 않고 그럼 말려주고 할게요. 두 번째, 고가 교육 과정, 고가 교과서. 그럼 뭐가 관련될까요? 네, 이 학습 경험 선정과 고가 교육 과정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초중고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뽑아놓은 것이, 선택해 놓은 것이 가장 핵심이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념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교재를 보면 2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고 또 2학년 2학기에 가면 한 학기 내내 국어과 교육과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선정한 것을 조금 더 조직까지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울까,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울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울까를 나눠 놓았어요. 이 나누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조직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학습 경험 선정과 학습 경험을 조직해 놓은 것. 이 조직해 놓은 거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국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초중고를 다니면서 국어과 교육과정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았지요. 뭘 가지고 공부했냐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즉 국어과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자료로 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수 자료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은 거고 우리가 이 제3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랄프 타일러의 하나의 허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했어요. 즉 교과서까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한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잠정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업이라는 게 있겠죠. 교수학습이라는 것이 숨어 있을 겁니다. 교수학습을 했으냐, 교과서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했으니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이 숨어 있다고 볼 때 우리 챕터에 보면 4장이 국어학부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뭘 하죠? 우리가 물론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수행평가라는 것 또는 수시평가, 과정평가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평가를 하게 되죠. 자, 다시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교육과정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선정과 그 다음에 경험 조직, 그 다음에 평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교재로 보면 뭐로 이루어졌냐? 보호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이거는 경험의 선정과 조직, 그 다음에 교사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과 평가를 이루어진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타일러식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자,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이건 우리 장에 뭐와 관련된다? 한번 제가 가려봤어요. 뭐와 관련된다? 됐습니다. 그러면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은 뭐와 관련된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2장과 3장 장제목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연히 교과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겠죠? 그게 우리의 교재의 몇 장과 관련된다? 네, 4장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되죠. 그 평가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재의 5장이에요. 이것이 우리 1부의 구성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1부는 우리 교재에서 중간고사 전까지 주로 학습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것이 제 2부가 되는데 2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2부의 책 장 제목입니다. 2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6장 학법교육, 7장 읽기교육, 8장 보면 쓰기교육, 9장 문법교육, 10장 문학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잠시 조금 멈추도록 할게요. 이게 11장까지가 2부인데 우리가 주로 배울 것이 아마 10장까지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교재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진도로 나가는 것은 10장까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기억하여 6, 7, 8, 9, 10까지 다시 학법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표준 못해. 우리가 이제 2장 교육과정을 배우면 되겠지만 우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은 듣기 말하기 영역, 두 번째는 읽기 영역, 세 번째는 쓰기 영역, 네 번째는 문법 영역, 그 다음에 5번째는 문학 영역입니다. 그렇죠? 다시 기억할 수 있나요? 자,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 장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역과 관련되는 학법교육, 두 번째 교육과 관련되는 읽기교육, 그다음 세 번째와 관련되는 쓰기교육, 네 번째 문법, 5번째 문학입니다. 우리 화법과 듣기 말하기라는 말은 우리 교재에서 같은 말로 쓰고요. 가끔 읽기교육 대신에 독서교육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학년 2학기에 독서교육론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도 있을 텐데 독서교육이 읽기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교육은 가끔 장문교육입니다. 정석법과 장문교육 이런 교과목도 우리 학과 커리큘럼에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부와 2부라고 했는데 1부에서 기억했던 것이 2부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2부의 6장입니다. 아까 6장은 뭐라고 그랬었죠? 살짝 가리고 보고 네, 합법교육이었습니다. 합법교육. 그러면 우리 타일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일러가 4가지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타일러? 목표,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 1부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1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국어교육의 필요성,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물론 수업 방법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게 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장 제목은 이제 절 제목을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볼게요. 화법은 왜 가르쳐야 되는 거? 화법이란 무엇인가? 이건 뭘까요? 화법을 왜 가르쳐야 되지? 이건 뭐와 관련되죠? 우리 일부를 보면 그렇죠. 필요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즉, 화법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절, 화법이란 무엇인가?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3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이건 뭘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는 우리 타일러식으로 치면 그쵸. 경험의 선정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1부의 장 제목으로 하면 2장과 3장에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될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합법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즉 가르치는 내용과 또는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1부의 4장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5절 합법교육에서 평가는 어떻게 할까? 얘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5장에 나오는
그것과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자 2부에 나오는 6장부터는 타일러식의 제목이 절로 가 있는 겁니다. 자 1부에서는 장 제목이 그 흐름이었다면 2부에 나오는 교재에서는 6장에서는 어떤 식이냐 타일러식의 흐름이 즉 목표 설정, 선정과 조직, 그 다음에 평가라는 4단계라는 것이 절 제목으로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쓰기 교육 볼게요. 쓰기 교육.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쓰기는 왜 가르쳐야 될까? 쓰기란 무엇인가? 아까랑 같네요. 필요성 내용과 관련된 거고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지도할까? 어떤 내용을 지도할까는? 그렇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와야 됐던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과 관련된 쓰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아까 지도 방법, 교사 학습 방법 또는 수업 방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쓰기 교육에서 평가는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왜 갑자기 6장에서 8장으로 갔나요? 7장은 왜 빼먹나요? 7장 한번 볼게요. 7장은 왜 약간 어떤 차이가 있어서 살짝 뛰어넘었는지 그럼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장입니다. 7장은 읽기 교육이라고 했죠?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 1절 읽기 왜 가르칠까? 2절 읽기는 무엇인가? 3절, 4절, 5절까지는 괜찮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1장에 나오는 1부에 나오는 흐름 또는 타일러 흐름과 같습니다. 약간 독특한 점은 뭡니까? 그렇죠? 독서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 요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비판적 시각 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용어로 보면 뒤에도 등장하는데 문식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판적 문식성의 개념에서 보면 약간 독특한 장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몇 절입니까? 그렇죠. 6절이네요. 6절은 좀 독특하네요. 6절은 어디에 가면 좀 더 어울릴까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아까 8분의 전국에 있는 사대와 교대에 계신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쓰신 거의 체계를 교재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어떻게 지도할까? 어떻게 지도할까 뭐죠? 방법과 관련된 거죠. 방법과 관련된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4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읽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독서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 지도 방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4절로 간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절 제목대로 갈 수도 있지만 6절에 있는 내용을 4절에 포함시켜서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재구성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더 비판적으로 봤다 보고 굉장히 잘 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먹었는데 9장과 10장도 있습니다. 9장에도 보면 허점이 있어요. 문법 교육에 대한 절 제목의 허점도 있거든요. 그 허점도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잠깐 시간 줄게. 한번 9장의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알겠죠? 9장 나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9장의 제목 문법교육은 왜 필요할까? 문법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문법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법교육의 실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뭔가 좀 흐름이 아까 5장까지 어떤 일부와 또는 6장, 7장, 8장과 조금 다른 점이네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찾아낸 부분에 만약에 교재를 보충한다면 더 쓴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10장도 한번 볼까요? 문학교육은 왜 필요할까? 문학교육에 접근해야 될까? 과제는 무엇인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는 뭐와 관련되죠? 방법과 관련되죠. 둘 다 뭔가 아까 타일러 흐름이나 또는 전체 일부의 흐름, 5장까지 이루어진 일부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교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고 또 제가 강의할 때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하는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이번 학기, 이번 강좌에서 배워야 되는 1부와 2부에 대한 교재의 내용 체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장을 요약하라, 2장을 요약하라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지금에 나와 있는 목표 설정, 그다음에 경험 선정과 조직 또는 평가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재구성해도 되고요.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장과 절 제목을 잘 이용해서 요약해서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하는 거에 이제 막바지네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읽다 보면 밑에 부분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개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는 국어 교과 교육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어 교육을 할 때 세 개의 용어가 혼재해서 쓰이거든요. 국어 교육은 무엇인지, 국어과 교육은 무엇인지, 또는 국어과 교육은 국어 교과 교육이라고 해야 세 번째 한국어 교육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쓰이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쉽게 해서 한국어 교육은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화자가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어교육과 국어과 교육의 차이점을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볼까요? 자, 국어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국어와 관련된 교육은 다 국어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도 국어교육일 수 있어요. 또는 가정에서 가정 무식성으로서 엄마가 아니야 이런 언어를 써야 돼 바른 말을 써야 돼 라고 하는 부분도 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르신 교실에 가서 어르신들이 써야 되는 요즘에 쓰는 젊은 아이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어과 교육 또는 국어교과 교육은 무엇일까요? 아까 배웠던 제2장에 나오는 게 제목이 뭐였었죠? 교재 2장 국어과 교육과정.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교과로서 정한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국어교과 교육이에요. 국어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주로 가르치는 것. 우리는 상업대학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나오는 교육과정을 주로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국어과 교육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우리가 대면식에서 또는 대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검색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문식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좀 아까 제가 말을 쓰는 중에도 가정문식성 이런 말도 썼는데 문식성 이거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리터러시 개념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읽고 쓰는 것이 문식성 또는 문식 능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개념이 확장돼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독한 문식성 즉 매체라는 부분 11장에서 나오는 이 매체라는 제목에 대한 것도 문식성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익힐 수 있겠고 앞으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는 곳곳에서 이 용어가 등장할 텐데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요즘 구글링 하죠? 구글에 가서 문식성 또는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한 국어과 교육과정에 보면 핵심 역량 개념이라는 부분도 설명할 텐데 OECD 2030 핵심 역량 개념에서도 리터러시의 개념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과 교재를 통해서 우리 강의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 교재를 읽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배운 것, 문학에서 배운 것 같은 용어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용어들을 익히는 것, 새로운 학술 용어를 익히는 것이 우리가 학문에 들어선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어교육학을 배우러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국어교육학의 학문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학술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1학년 때 이런 용어 배웠을 겁니다. 스키마. 용어 하나 익히는 것이 스키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스키마를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는 건 국어과 교육과정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제시한 것 다른 과에 대한 영상 보는 것과 함께 제 강의를 지금 오리엔테이션처럼 강의를 잘 보면서 교재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들 질의응답방이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지금 갑자기 사이버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바람에 다운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이제 아마 낮에 9시라든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조금 원활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를 증설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갑자기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이제 그걸 사이버 캠퍼스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겠다 그럼 강의 계획서에 제 전화번호나 학과에 물어봐서 전화번호로 질의응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하면 개인적인 거니까 사이버 캠퍼스에 질의응답을 올리면 제가 답글을 달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질의응답 코너를 잘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